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먼저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그렇게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코스피 무려 9개월 만에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네. 금요일은 오늘은 좀 대체로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좀 마감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수익률을 확정하려는 뭐 기관 외국인들의 뭐 차익 실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수익을 챙겨놓자는 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매도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오늘 금요일에 좀 일제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래도 시세가 괜찮았었던 2차 전지, 뭐 지주사, 그리고 방산주, 원전주 같은 이런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오른 종목이나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종료가 되면 우리 증시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대선 결과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는 그런 심리가 오늘 좀 크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재미있는 점은 이번 주에 대체로 좀 조용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와 바이오는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삼성전자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반도체나 바이오의 그 대표주들은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것은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2,7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네. 미리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반도체나 바이오의 대표주를 좀 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상승권의 흐름이었거든요. 반면에 하이닉스랑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도 오늘 제법 매도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중 내내 이어져서 장중 내내 상승권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좀 시장의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다른 섹터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 쪽의 매수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2차 전지의 상승을 좀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제법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를 좋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의 단 하나는 바로 가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순환매로 좀 덜 오른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코스피 중심의 대형 바이오주들은 그에 어울리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나 더 꼽자면 뭐 녹십자,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이게 네. 심리가 보통 선 반영됐다고 하면 다음 주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는 큰 이슈가 있잖아요, 하나. 네.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좀 미미할 수 있나요, 수치가? 사실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기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선 결과가 일단 나타나는 한 주고요. 이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이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그렇긴 부분이고 하죠. 결국엔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면 네. 대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는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또 신정부 출범했을 때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기대감을 품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쪽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우리
전기 시장의 대표 업종들, 이를테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관련한 쪽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접근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 대선 말고 이제 다른 네. 이벤트들을 고려했을 때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반도체 외에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외에는요, 개별적인 내러티브나 이슈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대선 결과 이후에 이런저런 변곡점 내지는 변동성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